9대 중소형 성장주, 코인베이스, 리비안, 퀀텀스케이프 등 후보TV 등 9대 성장주에 어떻게 대표하신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더밀크닷컴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더밀크닷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고 앞서가는 분들의 미디어죠.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밀키스 라이브인데요. 밀키스 라이브 미국 형님 데빌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형님 오늘 아까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막 너무 좋은 일 많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형님 뭐예요?라고 하니까 미국 형님이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다행히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1월을 지나고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특히 뭐 평소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이고 좀 희망적이다. 뭐 아직까지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 특히 뭐 연말부터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메타라든지 이런 너무 저점이다. 그래서 저희가 99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내일은 좀 더 많이 20%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아마 메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동환님이 연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라이브. 동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레강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흡족하시죠? 편안하시죠? 그리고 용주님도 오래간만에 라이브 오셨어요. 장외에서 급상승, 애강승. 숏텀으로 뭐 이렇게 1희 1비 할 필요는 없지만 올라갈 때 좀 즐기자고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즐기자고요. 언제 즐기겠어요? 다행이다, 희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찰리조님 또 동숙님 감사드리고요. 하이시울님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시죠. 스틸러스님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영재님 이제 들어오실 분들 좀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원래 5시였잖아요. 그렇죠. 5시 할 때 오신 분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주셔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조금씩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적응을 이제 저희가 시간 변경이 사실상 된 거기 때문에 적응이 좀 필요하시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라이브에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디언님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요 미국 형님이 우리 밀키스 특집이잖아요, 그죠? 미국 형님이 아까 한 말 있어요. 지금 무릎이다.
예, 예. 오늘 왜 무릎인지 한번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무릎일 수 있다. 무릎일 수 있다. 알겠는데 오늘 또 밀키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오늘 바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제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어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한 건데 오늘 미국에서는 오늘 오후에 했는데 FOMC 있었습니다. 올해 첫 FOMC고요. 그래서 이 연준위원회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하는 오늘 워드 바이 워드가 다 중요했고 또 올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 보셨을 테고 저희 오늘 또 미국 형님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요약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죠? FOMC 요약을 하고 형님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준 의장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인플레가 꺾이고 있어요. 그 신호가 좀 확실한데 아직 뭐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오늘 0.25 베이스 포인트 올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0.25 올렸는데 앞으로 두 차례, 뭐 한두 차례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두 차례 정도 올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두 차례 0.25씩 두 번 정도 올릴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향후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호 때문에 오늘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오늘 굉장히 힘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고 올라갔죠. 네, 지금 뭐 아주 뭐 저희가 평소에 우리가 돋보기도 찍었잖아요. 돋보기 AMD이겠습니다. AMD. 꼭 이럴 것 같아서. 그다음에 메타도 좀 너무 가격이 낮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평소에 너무 힘들었던 코인베이스도 그렇죠. 엄청나게 지난 한 달 새에 9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메타하고 AMD는 분명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다시 장외에서 20% 더 올랐습니다. 오늘도 한 3% 올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메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하시죠. 제가 작년 99%에 손 대표도 99불에 샀고 99불 그 언저리에 산 것 같아요. 잘 사셨어요.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떨어질 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잃은 게 아니라 밸류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밸류가 항상 떨어지지 않거든요. 올라갈 희망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기 전에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게 폴폴리오에서 리밸런싱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박 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포폴 대박이라고 하시는데 영준님이 돋보기도 타이밍이 더 좋았고 그리고 디자이네이티드 D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처음 뵙는 버틴 그렇죠.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손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뭐 20불 때까지 떨어졌을 때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67불인가? 그렇죠. 더 오릅니다 내일은. 그리고 내일 지금 메타 좀 이따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러네. 좀 이따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 게 제 말씀을 들어주고 안 파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FOMC보다 메타 넘어가기 FOMC야 지금. FOMC네. 합시다. FOMC 일단 짧게 하시죠. 사실 많이 이미 과거 얘기가 돼버려서 FOMC가. 그래서 이제 그냥 전략적인 부분이 뭔지 어떤 뜻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로 넘어가죠 뭐. 아니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FOMC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예견했고 예측했던 대로 갔다. 그러니까 이번에 0.75 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0.75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키시하게 얘기했거든. 근데 다행히 0.25만 올라가서 마켓이 그러면은 성장률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 라주 나온 것이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나스닥이 안정화될 때 성장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나스닥이 안정권이 되니까 지금 중소형 성장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FOMC 봤거든요. 예. FOMC 보면서 물론 복잡한 생각은 다들 하지만 제일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좀 예측 가능하게 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이게 오를 것으로는 보는데 어디까지 올릴지,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막 어디 되니까 막 불안하고 막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신호가 지금 인플레 꺾인다는 신호가 확실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리긴 올려. 근데 약간 이 예측 가능하게 돼서 좀 야 이제 조금 좀 뭔가 좀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도 떨어졌죠.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최후로 남은 게 이게 이제 직장, 우리가 물론 대형 회사들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많이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했지만 아직도 좀 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페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조금 하키시한 데서 조금 한 템포 천천히 좀 올렸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만약에 이게 멈추는 시점에 되면은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들이 훨씬 더 광폭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님께서도 꿋꿋하게 버티니 대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단 선생님도 대박. 일단은 박수. 예, 아유 여러분 다행히 이게 말씀 들으니까 저 말씀을 신이 나네요. 힘도 나고. 저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몇 개월 동안 견디신 분들, 사실 그때 만약에 뭐 메타를 안 샀다든지 AMD를 안 샀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팔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 30-40% 이상 손해 본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그렇죠. 동환님은 작년 연말 환율 1,400원대에서 이익 실현하고 투자 시기 펄펄 구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 애널리스트는 리세션이 곧 시작되고 주식시장의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 예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실을 가지고 종목을 투자하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투자에 나서도 될까요? 근데 저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언제가 좋은지에 결정하는 것은 내가 왜 투자하고 이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투자를 언제 할지 결정이 되는 건데,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으나만 중앙금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배드 뉴스보다 굿 뉴스가 많을 겁니다. 특히 그거는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언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지금 동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지금 많은 컨센서스가 뭐냐면 리세션은 곧 시작이 되고 올 상반기 주식시장 안 좋다. 그리고 하반기쯤 이게 대부분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못 샀어요. 이 1월달 상승장에 저도 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1월 저희 더 밀크 우리 미국형 시청하신 분들은 좀 계속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좀 바뀐다 저희가 신호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1월달에 방송을 또 했었죠. 많이 올랐죠. 라지 캡부터 시작해서 특히 스몰 캡 같은 경우는 70%,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00%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99불에 저희가 98불에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도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산다고 2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몇 번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됐죠? 지금 160불인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한 페이스북도 60% 정도가 오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작년 말에는 간다. 딱 하나 꼽으라면 또 AMD 얘기를 했었죠. AMD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AMD 시장을 자꾸 PC 시장으로 생각하시는데 PC 시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매출이 딱 까보니까
온 걸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장 이후에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생각했던 펀더멘털을 볼 때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동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내러티브가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리세션이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리세션을 대부분 70% 애널리스트들이 70%가 얘기를 하고 있고 30%는 안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약간 그 연준에서 주장하는 바는 소프트 랜딩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리세션을 자기가 막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가를 통제를 하면서 리세션을 막겠다고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리세션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론이 좀 약간 조금씩 좀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 우리 그 전통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가 약간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내러티브를 우리 밀키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만 리세션에 대한 위기감은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리세션이 분명히 올 수가 있는데 리세션이라는 차전적인 의미는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분기 연속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일 때입니다. 작년 말에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분기, 1, 4분기 올해 지나고 2, 4분기 지나고 3, 4분기가 돼야지 이게 리세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3, 4분기에 리세션이 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3, 4분기에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은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리세션에 대한 위기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세션에 대한 위기는 공포로 다가서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바로 좀 메타를 보면서 메타 얘기했는데 메타가 사실 오늘도 많이 올랐고 내일도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인데 왜냐면 오늘 컨퍼런스 콜 했거든요. 왜냐면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메타버스 얘기 좀 줄이고 얘기하세요. 에피션트한 통제를 마크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죠. 마크가 이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시장에서 듣고 그동안에는 메타버스 하면서 성장주임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생각이 조금 구조조정도 사실 많이 했죠. 그래서 박수.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반응이 왔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나온 방금 나온 그 CNBC 뉴스에서도 올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아까 이 방송하느라고 저희가 못 봤는데 컨퍼런스 콜을 Year of Efficiency라고 저커버가 얘기했어요. 저는 투자 회사에 있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 EPS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오늘 또 작두 탑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엄청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그 EPS 실적이 났는데 EPS가 미스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실적 중에 레브는 올라가는데 EPS는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구조조정을 내부로 좀 더 할 거고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EPS가 바로 올라갑니다. EPS가 지금보다 좋아지면은 주가에는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전 정보 없이 지금 바로 얘기를 하는 건데 메타 이어로 에피션시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 하면서 캐시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아요. 아니 자사주 매입 메타는 캐시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CEO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대량으로 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포트폴리오에 다시 메타를 너무 많이 가져갈 겁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마이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준비한 자료를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좀 잘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미국 형님 100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예. 얘기했습니다. 예.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말만 지금 100대 기업 얘기했는데, 자, 말로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대 기업 저번 주도 얘기했고, 12월 그렇죠. 달에 얘기했고, 예. 계속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메타는. 메타는 아직도 캐시카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해서, 아까 이제 좀 마크가 얘기하는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이어 오브 에피션시. 그렇죠. CEO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주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얘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200불 넘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200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캐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크가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은? 아니요. 상한 것 같아요. 자존심, 주가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캐시로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가 몇이에요? 저기 18이죠. 1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22, 23 가도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는 40을 가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근데 지금 18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캐시카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적은 감소, 예상 실적은 EPS는 감소하나 예상과 달리 어닝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마 그렇게 된 상황이고 내일도 또 돼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장후에 20% 이상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는 VR 컴퍼니를 인수할 것 같아요. Within Unlimited라고. 사실 이건 운동하는데 저 슈퍼내추럴이라는 저 앱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 어떤 영화인가?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지 않나요? 어떤 게요? 미래소년 코난의 그 할아버지가 나나를 하고 같이 3D를 보여주는데 거기 가니까 그 큰 룸에 가는데 뭘 트니까 거기에 자연이 딱 나옵니다. 코난 내가 다 봤는데. 저는 코난을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미국 와서 한 5번. 그 장면이 저는 코난 CD로 그게 VR이에요. 그게 VR. 저는 그게 나면 옛날 살던 나의 고향을 비춰줄 수 있으면은 저는 가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커머셜리제이션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메타도 얘기하면서 VR 그 회사 얘기했잖아요. 그 샌드박스라고 얘기 한번 가보시라고. 예, 그렇죠. 꼭 가보세요. 예. 꼭 VR로 좀 게임하는.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는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슈퍼내추럴. 제가 저 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샀어요 저거. 제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크가 마음을 먹고 글로 간다는 얘기예요.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을 돈 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크게 삽니다. 일단 저는 200불 갈 거라고 200불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지금 153불, 160불 그래서 올랐습니다. 내일도 20%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20% 올라가는 거죠. 내일 아침에는 아침장에는 아침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0%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내일 몰빵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메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메타는 즐겁습니다. 제가 얘기한 지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메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미국 형님 말씀하신 날 여기서 옆에서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축하드립니다.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저도 샀기 때문에 지금 뭐 오래간만에 내일로 치면은 거의 배가 오른 거예요. 100% 오른 거예요. 그렇지. 내일로 치면은. 그렇죠. 내일 장이 딱 뜨자마자 그러면 100%인 거죠. 반응 이게 조금 좋아. 그 옆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맥키스 분들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184불까지 갈 수. 내일 아침에는 그럴 거예요. 오후장은 봐야 되겠지만. 오후장은 좀 봐야 되겠죠. 또 이걸 가지고 이익 실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메타. 그러면 형님 또 궁금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회사냐? 내일 또 실적 발표 나오죠? 네, 애플. 그죠? 바로 애플. 애플은 장기 보유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점심을 돈을 내고 먹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애플이. 2월 2일 저녁에 실적 발표가 있죠. 내일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장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쇼트머는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미 1 트릴리언 달러가 빠졌어요. 1 트릴리언 달러. 여러분 1 트릴리언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 트릴리언 달러. 1경인가? 아니요. 1얼마예요? 1 그렇죠. 1 트릴리언 달러가 100조인가? 하여간 저는 계산이 안 돼요. 트릴리언 달러.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만큼이 빠져 있다 애플이. 그다음에 현재 P가 23밖에 안 됩니다. 이 이노베이션이 있고 하는 사회. 그다음에 24에서 약간 상향될 것이라고 봅니다. 꾸준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 회사가 성장주가 아니라.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로 볼 때 프로덕트를 사는 사람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 회사가 좀 뭔가가 조치가 돼야 된다. 아이폰 판매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애플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연간 100 얼마야 제가 100 빌리언 달러입니다. 100 빌리언. 아까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돈을 끌고 모으고 있어 캐시로.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애플 폰이 아니라 아이폰이 아니라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보유를 해야 됩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저기 천조라고 돼 있네요. 천조원. 와. 그래서 천조국 하는구나. 예. 애플이 캐시가 많기 때문에 저 돈으로 무엇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분명히 올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가량 전체 일반주의 매입할 것 같아요. 4% 정도 매입을 일반주를. 그러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4% 올라간다.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4% 정도는. 팬데믹 이 고객의 성격이 상품,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사는 것보다는 서비스 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다음에 신상품 사이클에 올해 2023년 후반기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애플은 4, 4분기를 잘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해 뭔가 something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저 캐시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캐시로 무엇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애플에 다니는 중견 그 매니저급을 제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축구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 비밀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축구합니다. 운동장에서 야, 뭐 애플로 너 준비한다며 너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플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직원들이. 아니 운동장에서는 해줘. 운동장에서는 해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은 좀 줄고 있어요. 예.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형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되게 뭐 하나 있었어요. 형님. 좀 이따 샌프란시스코는 저는 가야 되는데. 응? 예, 아니 오늘 있어요? 되게 좀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애플하고 관련된 이벤트야. 뭐예요? 응? 뭔지 아세요? 삼성이 갤럭시 S23를 내놨어요. 갤럭시를. 근데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갤럭시 S23를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관심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뉴스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기자들이 막 혁신 뭐 대단한 뭔가 있었다 막 뭐 있었다. I don't care.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직원 저 계속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계속 뭐 요즘은 다 폰이니까 컨퍼런스 콜 하는데 아무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30대 애들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S23는 지금 플래그십 폰이에요. 여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니요, 지금은 하드웨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앱에 뭐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제일 관심,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 뭐 글로리, 뭐 이런 드라마들 관심이 있고 어떤 서비스, 지금 챗 GPT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근데 생뚱맞게 갤럭시 S23가 나온 거야. 그 타이밍이 너무 좀 좋지 않지 않나? 아니 원래 이게 냈어야지. 원래 이때쯤 연초에 내가지고 지금 이때쯤 내야지 연초에 판매하는데 작년에 사실 S22 박살났거든요. 삼성 박살났는데 지금 더 박살나게 생겼어. 이게 지금 스펙이 보니까 이게 중국폰 같아. 중국폰 같아. 이게 지금 이 삼성이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 다 포기했어.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팀 얘기한 게 뭐야 지금 서비스 팬데믹 여기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고객 성격이 상품에서 서비스 겸으로 180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그게 현실이고 팩트고 냉정한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몰라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씀씀이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없어졌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고 어디에서 뭘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익스피리언스를 더 하드웨어보다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 미국에 있는 또 이게 미디어로서 느끼는 게 사실 하이닉스가 또 그 실적이 아작이 났어요. 하이닉스 완전히 뭐 3분의 2 토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뭐 그 네프로핏이 거의 뭐 90 몇 %가 아작이 나요. 근데 여전히 여전히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산업의 뷰가 여전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판매, 메모리 가격, 폰의 뭐 스펙 이런 거에 지금 이게 하고 있다면 이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이게 급격히 시프트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챗 GPT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지금 기업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캐시카우인데 캐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우리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돼. 이제 트렌드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으면은 우리 존재 가치가 빨리 좀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런 팬데믹 상황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밀레니엄 세대는 더 그럴 겁니다. MZ 세대는 더 그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보다는 빨리 이런 쪽으로 컨버션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게 뭔가 그게 바로 성장 동력이고 미래예요. 현재 오늘이자 미래야.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이게 좀 하드웨어 스펙 경에 이거 오늘 갤럭시 S23 발표하면서 이게 핸드폰 들면서 이게 카메라가 이러고 앉아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은 훌륭한 회사고 또 손 대표가 또 이렇게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삼성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삼성의 미래는 지금 암울합니다. 올해 삼성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한국의 그 GDP 성장률에 꽤나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제 과거가 된 거지 미래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100% 동감을 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이미 이렇게 가서는 너무 느리다. 혁신이 지금 보십시오. 마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혁신을 올해 안에 다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습니까? 혁신이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작년부터 어닝에 문제가 생기고 이피시언시가 떨어지고 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 효율을 늘리자. 구글 같은 경우는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구글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 올려라. 제가 뭐랬어요. 그렇죠. 제가 9월달 10월달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대량 해고 사태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13,000명이 자른 건 결국 혁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기업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나가는 거죠. 그게 기업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혁신이 없으면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2인자가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마크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2인자는 안 된다. 1등을 하는데 돈을 더 크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치열하게 미국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즉시 따뜻하게 좀 빨리 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날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컨설팅.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구용주님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를 못 벗어나는 걸 안타까워하셨고요. 또 에클라시아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앞서가는 미디어 더밀크의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고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이제 더밀크 더밀크닷컴에만 공개되는 게 있어요. 우리 요즘 밀키스 여러분들이잖아요. 더밀크닷컴에만 공개되는 콘텐츠 뭡니까 형님?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형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9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9개. 그 중에 한두 개 더 있습니다. 한두 개 공개합니다. 더밀크닷컴에서만 공개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밀키스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오늘 컨설팅 방송 이어갈 텐데 최땡땡님의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투자 경력 4년이고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최땡땡님 포트폴리오 지금 와 계시나요? 공개합니다. 이분은 투자 목적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목적은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한다라는 한국에서 꾸준하며 안정적인 금융 자산 투자의 결과를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녀들도 투자를 통해 부를 쌓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본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은 잘 열심히 하셨는데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투자 목적을 규정을 할 때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은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그러니까 나를 위한 쓰임새인지 자녀들을 위한 쓰임새인지 구체적으로 학자금이라든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라든지 또는 나의 뭐 집장만이라든지 또는 나의 은퇴 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날짜와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양까지 다 나오는 것이 투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본보기를 만드는 것은 투자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투자 목적을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으면은 언제
이 돈을 어떻게 쓰임새가 어떤지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대 보니까 성장하는 가치주, 약간 좀 더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성장은 하되 좀 가치주 중심으로 가겠다. 나르는 소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폴폴리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봄까지 처음에 틀이 갖춰지고 나름의 어설픈 섹터 로테이션을 하며 모아온 폴폴리오입니다. 오케이. 2022년은 초반에 금융주 비중을 늘려놓은 이후로 거의 매매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반도체 주식들만 조금씩 매수하여 마이너스 22% 정도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폴폴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조금 아마 22%까지는 아닐 거예요. 18%대가 됐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혹시 이분 들어와 계신가요? 최또땡땡님 사실 때? 좀 한번 한번 오셨으면 오셨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날짜인데 22%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18%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너스 18% 그렇죠. 정도. 2022년에는 지금 마이너스 22%인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겠어요. 지금 현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22%밖에 안 빠진 거는 참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날짜로 볼 때는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좀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만 봐서는 제가 2022년 폴폴리오 수익률은 이렇지만 지금 2023년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15 또는 운이 좋았으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밖에는 안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박수 치셔야 됩니다. 2023년 같으면은 마이너스 10%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는 굉장히 우등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좀 조금 아쉬운 거는 테슬라가 3.5%고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UNH가 4.2%밖에 안 돼요. UNH가 오히려 10%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으면은. 그다음에 애플 비중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 이하로 줄었어야 되는데 아마 투자를 하면서 올라왔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게 조금 걸리고 그다음에 코인이 0.1%, 0.9%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오로데스크도 마찬가지 0.1, 후보도 0.1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좀 다행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EL도 괜찮고 루이비통 11%. 루이비통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 따져보면 아마존은 이제 거의 많이 40% 정도 빠졌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 정도 빠졌을 거고 구글은 한 40% 정도 빠진 상태죠. 다 좋은데 하이텍주가 너무 이제 좀 많았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AMD가 너무 적어요. 1.2%. AMD는 좀 더 5% 이상으로 늘려놨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폴폴리오 할 때는 B 플러스 정도 들 수가 있고 앞으로는 만약에 JP 몰건은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P 몰건은 안 좋다기보다도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JP 몰건은 빼시고 GS도 사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GS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은행주는 지금 은행주도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은행주는 올해는 빠지자. 그래서 GS하고 JP 몰건은 뺍시다. 근데 그 대신 델타를 좀 늘려야 됩니다. 한 3% 정도로 늘리시고 델타를.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조금 늘려놓으시면 좋겠고 1% 정도 더 해서 2% 정도 늘려놓으시면 좋겠고요. 푸보도 0.5% 정도 늘려놓으세요.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다른 거는 뭐 크게 손댈 게 없고 잘하셨어요. 보잉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잉은
200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보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손해를 봤을 텐데 보잉은 또 올라갈 거거든요. 보잉도 이분은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록히드 마틴이 있기 때문에 보잉까지 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저희를 좀 참 많이 좀 봐주시고 메타를 사십시오. 메타가 몇 프로야? 여기 어디 있지? 메타가 있었나? 메타가 없네? 아니 메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메타를 안 넣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뱅크는 어떤가요, 형님? 1.4% 들고 계시고 놔주세요. 놔두시고. 예, 놔주세요. 이건 왜냐하면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놔두시고. 아유 메타를 좀 사십시오. 메타를 한 4% 정도 사시기 판 거 가지고 메타를 사시기 바랍니다. 200불 정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자사주 매입밖에는 지금 그 캐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내부 임직원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ESP 사기 진작. 그러니까. 아니 다른 투자자도 실망하지 직원도 실망하지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주가 부양해야 돼요. 주가 부양해야 되고 그게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메타를 사십시오. 캐시는 많아. 이분은 메타를 사셔야 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메타 사시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국 가면은 점심 한 끼 사십시오. 아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컨설팅은 정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이렇게 아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서포트 더밀크닷컴으로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에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안 보내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우리 컨설팅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사실 이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형님 생각. 이게 제일 힘들어요. 괜히 또 오만한 말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제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단기에 폴폴리오에서 메타처럼 너무 올라서 비중이 늘어나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걸 더 돈을 벌어서 더 넣으시면 돼요. 캐시로.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쭉 경험한 거로 치면은 부자가 가난하다 이런 거를 제가 잘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부자를 할 수 있는 폴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저도 어릴 때 가난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열심히 하고 또 이 생각에 대한 점이 좀 바뀌면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누구나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부자인 거지 딱 부자는 거 몇십억 있어야 돼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상 있어야 부자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를 대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봤어요. 위기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40% 떨어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내 돈 어디다 내 돈 내놔 내 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이미 돈을 잃은 거라고 판단해요. 작년 12월 달 같으면 돈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지금보다 20-30%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2월 달에 파신 분이 많아요. 1월 달 초에도 파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주식시장 못해 먹어서 돈을 잃었어. 파니까 잃어버린 거지. 놔뒀으면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차이가 커요. 기회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사신 분이 많아요. 1월 달에 저희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1월 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되니까. 저희 고객들은 다 그래서 회복세가 빨라요.
보신 분도 많고.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매번 얘기했잖아요. 매번 얘기하고 내 폴폴리오를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는 의사가 집도를 자기 배를 갈라서 수술한 거 똑같다고 했죠. 떨어질 때가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갈라서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고, 작년에 30% 잃었다. 그러면은 올해 초에 더 투자했으면은 회복이 됐든지 10% 정도만 잃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산과 빚을 구별합니다. 부자 마인드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빚은 악성 빚으로 생각합니다. 악성 빚은 딱 하나예요.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집을 사는데 좋은 목에서, 로케이션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산다. 그럼 은행 융자는 그건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의 에셋이 됩니다. 그게 레버리지 가지고 집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마인드는 내 돈으로 벌어서 내 돈만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지로. 남의 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그게 빚이 아니에요. 에셋이 나중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이제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집이 오래된 집이야.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그건 빚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를 선호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축을 선호합니다. 캐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가는 건 안 보이죠. 캐시가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다고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돈에 철학이 있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타벅스가 이래서 마진율이 90%예요.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게 싫어서 자기가 타 먹습니다. 이러면 그런 철학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1불, 2불에 대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밀리언웨어가 되고 100만 장자가 되고 1000만 장자가 되면 자기의 철학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루이비통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루이비통을 더 많이 삽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루이비통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데 철학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다고 펑펑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입니다. 돈에 대해서.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부부간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빚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딱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 돈 벌려고 뼈 빠지게 돌아와서 내가 너를 교육시켰는데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철학이 아닌 거죠. 애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내가 너를 양육을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뼈 빠진 거는 자기가 선택인 거예요. 아이들은 양육을 하는 거지. 아이들이 내가 투자해서 걔네한테 뭘 바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겁니다. 나는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내 인생을 살면서 리치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한테 양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다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애들도 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돈을 벌려면 저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양육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그게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돈을 보는 시각, 물질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좋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면 항상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지 어떻게 획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고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이네요. 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그 위기 때 고난이 아니고 위기를 항상 기회로 포착하는 그런. 손 대표, 나는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위기라고 얘기할 때 실망하지 않고 그렇죠. 메타가 90불 때 옆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샀다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희망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배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생각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남들의 부정, 나의 기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빚을 구별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리고 저축보다는 투자, 저축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죠. 저축은 좋은 건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 을 사실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도 사실 돈에 대한 철학을 세우기가 좀 사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특히나 젊을수록 좋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눈에 띕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할 수 있는 게 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이용을 안 당하려면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얘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말씀을 정확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딱 한 시간 지켰습니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밀키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support@themilk.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더밀크, 그리고 저희 더밀크.com에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 저희 콘텐츠도 많이 나오고.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같이 또 혜택이 좀 있으신 분들 또 초대하고 해야 되는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좀 광고도 하고. 거의 저희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